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서 오피스텔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포기하는 물건을 사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피스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피스텔 시장 상황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투자가 아주 각광받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증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와 살기에 가장 적합한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금리의 지속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보면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굴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금, 적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금을 해봤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때는 이제 다른 투자 대체 상품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도 수익성 상품이죠. 그래서 수익성 상품으로 대변되는 게 상가와 오피스텔이죠. 그 중에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통 상가는 저렴한 게 뭐 4, 5억, 좀 비싸다 싶은 거는 10억 이상을 가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보통 분양가로 치면은 뭐 1억대 초반에서 1억대 중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히 투자자들 중에 초보들이 있잖아요. 초보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수익형 상품 중에, 그리고 상가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그런 투자 상품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가보다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죠. 상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업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가치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 들어오면 수익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상가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다, 아니면 주변에 배우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많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오피스텔 계약금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계약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지금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대출 규제예요. 수익성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투자할 때 대출을 끼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지금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돼 있냐 보시면, 지금 다계약자라는 건 뭐냐면 오피스텔을 한 채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계약하는 거예요. 한 계약자가 보통 3채, 4채
뭐 많은 경우는 10채까지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계약자라고 하는데, 다계약자에 대한 담보 대출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다계약자라고 해도 만약에 10개를 계약을 했어요. 그럼 물건당 담보 대출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당 뭐 비율 뭐 60에서 70% 정도 대출이 충분히 나갔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다계약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으로 쳐서 한 사람당 기본이 한 채고, 많으면 이제 정말 은행별로 많이 해주면 2채 정도만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채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많이 나와야 2채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 8채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이 안 됐을 때 이분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도가 축소되어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됐던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오피스텔은 지금 분양가 외에는 거래된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신규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을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은행에 알아보고 조건 좋은 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을 지은 시공사나 그 오피스텔을 시행했던 시행사가 어느 한 은행, 그것도 어느 한 지점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랑 협상을 해서 담보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이 은행, 이 지점 외에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은행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공사에서 정해준 은행에다만 대출이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대출도 많이 해주냐? 안 해줘요. 지금 뭐 많이 나와야 5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예상했던 대출 금액보다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해야 될 현금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들이 잔금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 지금 대기 중인 투자자들도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걸 미리 산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지금 이제 신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저것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이 잘 안 되네. 그러면 뭐 굳이 투자할 필요 있겠어? 내 돈만 많이 투자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지금 관망세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자,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공급 과잉이에요. 사실 항상 공급 과잉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통계에 보면 2010년 이후에 매년 38% 이상씩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8만 9천 실이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4년에 9만 657실 이후 최대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에 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지금 업종 전환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1군 기업에서 짓질 않았거든요. 요즘 보면 1군 기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지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공급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냥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매수자들도 이제 조금씩 관망세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된 무분별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냐면 매수자들이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이 계약을 치른다는 거죠. 그 원인 첫 번째를 보면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은 거의 무이자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잔금 있죠. 이거는 이제 잔금 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짓는 기간 동안 뭐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 치면 그 기간 동안에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금이 보통 보면 1억 초반대에서 1억 후반대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약금 10%니까 1,000만 원 많아야 2,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갖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돈만 넣고 그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으로 갖고 있다가 그동안에 피가 붙으면 이 피를 받고 전매를 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피 붙으면 실제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피가 붙었다. 그럼 100%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 그리고 이것을 영업하는 이 분양 사원들도 이제 이런 거를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현수막 보신 적 있죠? 현수막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1억에 세 채. 그게 뭐냐면 1억 투자하면 오피스텔 세 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또 혹한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면 보통 지금 분위기 아파트 막 올라가니까 오피스텔도 따라 같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보통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피가 붙어요. 그러면 계약금 10%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피 붙으면 엄청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내가 팔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나몰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최소한 7, 80% 이상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 나중에 대비가 안 돼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대 시장이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하면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수익형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월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달이 월세를 받아서 그게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는 투자가 지금 행해져 왔는데 문제는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죠. 전세 계약이 증가하는 거는 수익형 상품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월세 임차인도 지금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월세 임차인이 감소를 하니까 월세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되겠죠. 수익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피스텔 상황이 지금 시장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하려고 할 때 임대도 잘 안 맞춰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걸 전매를 하려고 해도 전매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자들이 지금 시행사한테 건설사한테 내가 계약금 포기할 테니 계약 해지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약금 포기하고 받아주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잘 안 받아줍니다. 왜? 지금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것도 인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걸 안고 갈 물건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계약금 10% 포기한 걸 가지고 다시 판매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 판매 비용 10%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는 더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저를 잘 협의가 돼가지고 해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그동안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중도금 대출이 계약자한테는 무이자였지만 실질적으로 무이자가 아닌 거죠. 이건 이자가 있는데 건설사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근데 계약자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 이 대신 내준 그 중도금 대출 이자 있잖아요. 이걸 대신 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그동안에 질질 끌면서 잔금 안 치렀던 상황에서 생기는 연체이자 이런 것까지 다 물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10% 포기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하냐? 이제 전매로 계약금 포기한 금액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게.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이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10% 포기하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이분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제 가격 다 주고 샀잖아요. 근데 나는 계약금만큼 뺀 금액으로 10% 싸게 사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물건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지속될 거냐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설명했듯이 이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끝날 지금 상황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 영향이 대출 규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대출 규제는 이번 정부는
사활을 걸고 있는 규제라는 거죠. 정책이에요. 진짜 이거는 사활을 걸고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쭉 설명을 해왔지만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제가 볼 때 이번 정부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 그럼 이제 반절 돌았잖아요. 아직도 반절 2년 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크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나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제가 이번엔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죠. 네. 파워포인트도 좀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도 지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 뭐 기술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색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